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정승의 출생 비밀을 귀신같이 알아낸 명풍수 성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명풍수 성지가 출가한 이유입니다. 명풍수 성지가 양산 통도사에서 동자승으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 중에 하나라 옛날부터 큰 스님이 많이 나타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성지가 어린 나이에 동진 출가한 이유는 큰 스님이 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방에 앉아서 돌을 닦으면서 성질은 어리다고 귀찮고 어렵고 천한 일은 모두 그에게 다 시켰습니다. 성질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다 같은데 누구는 절에 앉아서 남을 시키고 누구는 맨날 심부름만 하다가 인생 다 마치겠구나. 성지가 더는 못 견디고 절에서 나왔습니다. 통도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골짜기에 토구를 하나 만들어서는 들어갔습니다. 1000일 동안 혼자서 수행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 같은 그런 도사 나도 한번 돼보자. 수행하는 동안 여러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성지가 수행한 지 99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성지는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노인과 포수가 나타나더니 성지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에 사냥하러 갔다 왔는데 배가 고프고 기갈도 심하다. 자네 밥 짓는 거 좀 내놔봐라. 성지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는 밥입니다. 기도한 뒤에 드릴 테니 조금만 앉아 계셔요. 못 기다린다. 배가 고파 못 기다린다. 그러니 기도는 나중에 하고 지금 밥부터 내놔라. 노인과 성지는 계속해서 실랑이했습니다. 노인은 기도가 끝날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고 성지도 기도가 끝날 때까지 죽어도 못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포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놈이 죽어도 못 주겠다고 하니 죽여버려라. 포수가 성지를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성지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주변은 조용했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한나절 지난 다음에 성지가 깨어나 보니 포수도 없고 노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처님께 올릴 밥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성지의 주변에는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총에 맞은 상처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000일 동안 수행한 성지가 마침내 도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뒷사람들이 성지가 수행한 골짜기를 성지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지가 왜 선사가 아니라 풍수지리에 도통하게 된 줄 아십니까? 포수가 성지를 쐈을 때 성지가 앞으로 엎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가 풍수지리에 도통하게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땅바닥으로 엎어지지 않고 하늘을 보고 넘어졌으면 천문에 도통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명풍수 성지 두 번째 꼭지, 출생의 비밀입니다. 천문과 지리 가운데 지리에 도통하게 된 성지는 내킨 김에 금강산에 들어가 풍수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공부 시작한 지 한 30년 정도 되었을까요? 성지는 공부가 익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어느덧 50이 넘었고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 자신의 실력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좋은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갈 겸 성지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쉬다가 보니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 갈비뼈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앉아있는 자리가 오래된 맷자리였는데 판서가 날 자리였습니다. 성지는 이 맷자리 주인의 후손이 어딘가에서 판서벼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 실력을 한번 시험해 보자. 성진은 소나무 가지를 주워서는 다듬었습니다. 그런 다음 말뚝 모양으로 만들어 잔디밭에 삐져나온 해골의 왼쪽 눈에 박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성진은 산에서 내려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성진은 주막에 들어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온갖 거리에 방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김정승의 눈이 아프니 고칠 수 있는 의원들은 모이시오. 눈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반을 주겠소. 나라의 의원들이 모두 김정승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지도 의원을 가장해서 정승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의원들이 차례차례 김정승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성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지는 들어가기 전에 밥을 약처럼 만들었습니다. 의원처럼 보이려면 뭐라도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지가 들어가자 대감이 말했습니다. 눈이 아파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낫겠어? 왼쪽 눈만 너무 아프니 차라리 오른쪽 눈이 아픈 게 더 나을 것 같소. 진맥하고 난 다음 성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 자고 내일이면 왼쪽 눈은 괜찮고 오른쪽 눈이 아플 것입니다. 성지는 대감에게 밥으로 만든 약을 주고 나와 어제 그 묘터로 향했습니다. 왼쪽 눈에 박은 말뚝을 빼서 해골의 오른쪽 눈에 꽂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대감의 오른쪽 눈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성지가 반드시 자기의 눈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다시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성지는 약처럼 만든 밥을 또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해골에 있는 말뚝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대감의 병은 깨끗이 나았고 대감은 성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눈병을 낫게 해줬으니 약속대로 재산의 반을 드리겠소이다. 나는 재산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필요 없으니 대신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됩니까? 말씀하시지요. 대감님 부친 산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고을에 사또로 계실 때 거기서 돌아가셨소. 산소도 거기에 있어. 대감이 말한 그곳은 지금의 경기도 광주쯤 되었습니다. 대감이 말해준 그곳을 가보니 해골이 있던 자리도 아닐 뿐더러 판서가 날 터도 아니고 부자가 날 터도 아니었습니다. 성질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내가 눈 이쪽 왼쪽에다 말뚝으로 박았다가 저쪽 오른쪽에다 박았다가 한 해골은 틀림없이 저 대감의 아버지인데 이 비밀을 캐서 대감의 친아버지를 찾아 주어야 하겠구나. 성질은 다시 대감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대감의 어머니를 조용히 불렀지요. 성지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남모르는 비밀이 있죠. 나한테 비밀을 말씀하시면 큰일이 안 벌어질 겁니다. 안 그러면 집안이 망하고 그러면 집안이 안 망할 것이니 제대로 사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대감님 잉태했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러자 대감의 어머니가 울면서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감을 잉태하는 날 저녁에 도둑이 든 것이었습니다. 자고 있던 대감의 어머니가 도둑에게 몹쓸 일을 당하고 말았고 그 도둑은 달아나다 집안 종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감의 아버지는 보름에 한 번씩 집에 오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요. 아무튼 집안 사람들은 죽은 도둑을 삼각산 밑에 가져가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호랑이가 물어다가 그 자리 지금의 명당 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성진은 대감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마님이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줄 것이니 내 말대로 하세요. 내가 대감 친아버지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 묘소를 잘 챙겨야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대감의 어머니는 그 길로 성지와 함께 묘터로 찾아가 백골을 모아 제대로 봉분했습니다. 그 덕분에 대감댁은 이전처럼 계속 잘 살았습니다. 덕분에 성지의 풍수 보는 실력도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경상남도 의령군 전곡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명풍수 성지 세 번째 꼭지는 천년 뒤 명당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인이 죽을 때쯤 자식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묘를 쓰되 아무데나 쓰지 말고 나하고 친한 성지를 찾아가서 그 어른이 시키는 대로 맷자리를 잡아 써라. 얼마 뒤 노인이 죽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성지를 찾아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 성지가 맷자리를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성지와 자식들은 묘터를 찾아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성지가 낙동강 강변에 비 한 줄기만 오면 언덕이 무너질 것 같은 데다가 묘터를 정하려 했습니다. 자식들은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세상에 비가 한 줄기만 내려도 무너질 건데 여기다 써도 괜찮을까? 그래도 아버지의 유언이 있으니 자식들은 성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지는 아버지 관에다가 절대로 안 지워지도록 글을 써놓았습니다. 사거일 천년 후, 죽은 지 천년 후에 봉심어사, 심어사를 만나서 장어 화양산에 장사 지내라. 물이 닿아도 전혀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써놓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묻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사를 지낸 후 3일이 되자 폭우가 내려서 아버지를 묻은 언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관이 낙동강으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심시성을 가진 암행어사가 의령에서 창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강 한복관의 어떤 관이 물에 빠졌다가 나왔다가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그 관을 건져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에 사거일 천년 후 죽은 지 천년 후에 봉심어사 심어사를 만나서 장어 화양산에 장사 지내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 이 사람이 천년 전에 내가 어사 될 줄을 알았네. 천년 전에 나를 알다니 참말로 위인이네. 내가 장사를 지내주어야 하겠다. 어사가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화양산이 어디에 있어? 그 산에 가서 내가 어사 출두를 하려고 하오. 자식들은 몰랐지만 화양산에는 천하의 명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